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I am 히어로 갤러리의 넉 장의 사진을 물고기 뮤직에서 공개해 줬습니다. 사진이 참 멋있네요. 검은색 수트를 입은, 무대 의상을 입은 임영웅 아티스트 사진 2장, 그 다음에 하얀색 수트를 입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사진 2장을 공개해 줬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 레이스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세련된 느낌의 좀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을 첨가해줬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검정색 수트에 위에 이렇게 비즈가 박혀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의 제목은 늘 영웅시대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웅이 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눈매의 웃음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웃으면서 찍은 사진과 또 표정이 바뀌었어요. 영시 녹이는 음색도 진짜 사랑하고 사랑해 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무대 조명이 막 내리쬐는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수트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 수트를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던 날 입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의 수트인데 인어는 비슷한데, 앞에 공개했던 사진은 검정색 자켓이고 눈이 부신 우리 영웅이 미모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그윽한 눈매로 노래를 하고 있는 하얀색 수트를 입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고요. 뒤에 쫙 비치는 조명이 보고 있으니까 콘서트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진인데요. 영시도 평생, 영웅이도 평생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의 사진 넉 장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리사이틀 때 사진을 보면 콘서트 끝난 지가 지금 이제 1월 초에 하고 지금 이제 6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참 된 것 같아서 콘서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티켓팅 생각하면 콘서트 일정이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멋진 무대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득합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운명 같은 스토리를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라헬님이 오랜만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가던 해 I am 히어로 투어 2023 공연 때 광주 콘서트에서 용숙 씨 네, 용숙 씨를 불러주었던 용숙 씨의 따님 라헬님께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애띤 모습의 임영웅 아티스트가 안경을 끼고 노란색 상의를 입고 어떤 분하고 함께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SNS에서 일부 공개가 돼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용숙이 할머니의 손녀, 울 큰오빠의 딸이에요 하시면서 임영웅 아티스트 옆에 사진 찍으신 분이 바로 라헬님의 조카셨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님의 큰오빠의 따님이었는데 홍천 휴게소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인연인데, 사실은 용숙님 가족, 라헬님 가족은 다 임영웅 아티스트, 손주, 손녀까지도 다 팬이시잖아요. 근데 이 조카분도 임영웅 아티스트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큰오빠가, 돌아가신 이 따님의, 그러니까 조카분의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이 있는 이제 메시지방에다가 사진을 올렸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다 기절초풍하고 라헬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당사자인 조카분께서는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 꿈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공개는 제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님의 조카분, 여자분이신데 키가 훌쩍 큰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란색 상의를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상에 그 사연은 소개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라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숙 할머니의 손녀가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신 건데, 콘서트 때 어머님과 라헬님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제 실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영접을 하셨고, 그리고 그 조카분께서, 그러니까 손주분께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 고속도로 휴게소겠죠. 홍천 휴게소라고 하셨으니까 휴게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런 인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왠지 인연의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조카분이 9살 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아주 개구쟁이 같은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엿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꾸려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차고 다부지고 야무지고 고모들을 참 많이 울게 했던 의젓한 조카딸이었는데, 좋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사진을 찍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으셨대요, 조카분이. 근데 차 타고 떠나면서까지 손을 흔들어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조카분의 아이들도 있으니까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진만 이렇게 찍어준 게 아니라 이제 야외 테이블 계속 앉아 계시고 임영웅 아티스트는 떠나셨을 거잖아요. 가면서까지 인사를 다정하게 해주고 떠났다는 따뜻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다정함이란, 그리고 그 따뜻함이란 이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용숙님 가족과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연에 대해서도 참 놀랍다. 과학적으로 뭐 확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통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마이크 차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뭐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촬영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이크 모양새로 봤을 때는 라이브 방송 했을 때와 마이크 모양이 똑같은 걸로 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인 것 같아요. 제 추정으로는 방송국의 뭐 프로그램 촬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마이크 모양을 보고. 네, 뭐 이건 제 추정일 뿐이니까 어떤 그 내용의 촬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 촬영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진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사진을 찍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다정하게 그 인사를 나눠주신 임영웅 아티스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참 과학이나 이성과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요신문에서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정규 앨범 콘서트 예능 종횡무진 임영웅의 화려한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콘서트,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한 예측, 아니죠, 여러분 전망이라고 해야 되죠. 프리랜서 이제 전문가분이 쓰신 거니까. 올해 상반기 임영웅 아티스트가 무척 잠잠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사이틀 공연이 1월 4일날 끝나고 그게 마지막이었고, JTBC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참여한 게 올해 상반기 활동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반기에 휴식과 준비 기간을 가진 뒤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행보를 수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왕성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면서 이번에 활동하게 될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에 대한 전망과 평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6월 16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조만간 정규 앨범이 나왔고 음악 작업은 70-80% 정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4월에 신곡인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음원은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규 앨범 발표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10여 곡의 신곡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팬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지만 그만큼 준비하는 가수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요즘 가요계에서 정규 앨범 발표하는 경우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게 부담도 크고 열몇 곡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타이틀곡과 서브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록곡들을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요계에 정규 앨범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2022년 I am here로 1집 앨범 이후에 3년 만에 2집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녹음은 거의 많이 끝났다고 표현을 했죠. 70-80% 작업이 됐고 뮤직비디오와 사진을 찍는 과정, 컨셉을 잡는 거 이런 거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이유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야 무대에서 더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10곡 이상이 수록이 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을 좋은 곡이 너무 많다. 다 너무 좋은 곡이라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할지 고민이라면서 이번에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서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구성을 했는데 진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규 앨범을 오래 기다린 팬들은 발매 직후에 음원으로 감상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곡을 공연 무대에서 직접 듣고 싶은 욕심도 생기게 마련인데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준비는 다 됐는데 얼마나 공연을 하게 될지는 비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리사이틀과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전국 투어는 아니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에서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공연이 진행될 그 콘서트는 전국 투어가 될지 아니면 대형 공연장에서 한 번 더 많은 관객을 한꺼번에 만나게 될지는 아직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평론가님은 호남 평야 콘서트가 열릴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 생일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호남 평야 콘서트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넓은 평야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빌려주시면 잠깐 이용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농담으로 화답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공연장을 잡을지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콘서트가 어느 규모로 펼쳐질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마을 히어로를 포함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인데 4부작의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얘기할 때도 빠니보트 이렇게 여행 유튜버 분들 얘기도 하셔서 여행 프로그램도 잘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 곳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곳들에 나가서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보통 새 앨범이나 전국 투어 등의 콘서트 일정을 앞두고 예능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목적은 대부분 홍보인데 홍보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흥행성이 보장되어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피케팅에서 밀려난 팬들을 위해서 예능에 출연을 한다는 거죠. 콘서트 보고 싶지만 너무 표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팬들을 위해서 예능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능에 출연하게 되면 굉장히 화제성을 몰고 올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미 OTT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와 티빙에서 공개한 In October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도 지금 오랫동안 탑 1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런 활동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을지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고 팬덤 위주의 활동이 아쉽다라고 하는 일각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각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공연을 통해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중들과 서서히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팬덤 위주의 활동도 하고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팬덤이 막강해서 출연한 프로그램이 다시 보기 등으로 OTT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해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은 시청률이 다소 낮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로 분석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건 좀 생각이 다른 게요. OTT는 좀 높게 나오는데 그 공중파나 이제 TV의 시청률은 좀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즘 그냥 TV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 임영웅 아티스트도 TV보다는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TV는 잘 안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률 얘기는 상대적으로 OTT나 그 SNS를 통해서 방송이나 영상을 접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의 시청률은 낮아집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OTT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지만 그게 이제 시청률로 표집이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 프리랜서님과 저는 이제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하반기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을 연예계와 문화계에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